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최대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일만 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고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막판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포항시 북구 연암동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볼 때는 몰랐는데 성사가 안 되면 뭐 저 추경호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로부터 2달쯤 지난 6월 어느 날 이번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을 직접 찾아 영일만 대교 건설에 한 번 더 힘을 보탰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친매로 나오는 건 여기서 저기까지 친매로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 북구 흥해읍,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곳이 남구 동해면인데 이 두 곳이 바로 영일만 대교 해상교량 9km의 양쪽 끝단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해상교량 9km와 육상 구간 9km, 총 길이 18km로 동해고속도로 포항 영덕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영일만 대교는 절반은 해저 터널, 나머지는 해상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등장한 조감도는 전 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저 터널로 지을 경우 총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 교량으로 대체하면 약 2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은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방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해상 교량이 붕괴되면 군함과 잠수함의 통행이 어려워져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시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만났고 오는 4일에도 지역 정치권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만나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체 교량이 파괴된다는 가정은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저희들 그래서 사장교가 2군데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장교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 포항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면 예산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포항에는 영일만 대교를 비롯해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원희룡 장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국방부와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5천억과 철관공단을 통과한 뒤 해상 교량을 3.3km로 줄여 교량을 건설하는 차선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원안대로 해상 교량 9km를 건설해야 영일만 대교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차선책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은 10여 년을 기다려온 지역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포항 구룡포항 내 투기장을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구룡포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3만 9천여 제곱미터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 시공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12월 28일까지 해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룡포항은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과메기, 대게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에서는 6천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무증상자에게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을 지원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천 명 넘게 증가해 4,404명 발생했습니다. 0시 이후에도 하루 동안 6,208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하며 확산세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됐던 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은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로 인해서 확산율이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에서 모두 앞서는 BA.5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BA.5 변이보다 3배 이상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2.75 변이,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도 경북에서 처음으로 한 명 발생하며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보단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의사의 판단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무증상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 검사 비용만 최대 5만 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드니까 그냥 좀 지켜볼까 이러면서 옆에 전파를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기 부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활용한 이동통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북의 방문자는 1억 5천여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천여만 명,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이 41%, 울진 15%, 경주 11%, 포항 9%, 영덕이 5% 증가했고 상반기 외국인 방문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어든 16만 5천여 명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자연관광지 선호가 증가해 관광객이 늘었지만 방역조치 완화와 해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놓은 고급 자전거 수십 대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경주와 포항, 대구 등 영남권 도시 10곳에서 시가 4천여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 40대를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자전거를 중고 판매 사이트 등에서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포항시는 소극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부문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인허가 민원 점검반을 구성해 남북구청 산업과와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벌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관리자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포항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더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날은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됐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2도, 경주와 영덕 34도, 포항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내일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 2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 해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게 치킨과 맥주, 바베큐 등 무료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물찾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매 주말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식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회 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물 등의 위생 취급 상태와 종업원들의 개인 위생 상태 등이며 특히 수족관 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식중독 유발 세균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자부 포스코 기술 나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는 건설과 에너지, 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 사가 참여해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에서 561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5개 대기업, 공기업 등이 기술 제공 기관으로 참여해 1,154개 중소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